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두 분, 김경원 운용역과 엄태은 과장입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한미약품. 두 번째 용의자, 위메이드. 세 번째 용의자,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한미약품, 그의 알리바이는 신약 물질의 성공 가능성, 주가 반전 계기를 마련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신약이 폐암 신약이죠? 네. 이제 8월달인가요? 그 폐암 치료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한 약품 중에 이제 HM61713, 요게 이제 폐암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이상 진입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얼른 감이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면 이제 금리가 동결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FOMC에서 하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한미약품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한미약품이 이때까지 라이센스 아웃한 규모, 그러니까 금액과 나중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시총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3월 달에 이제 면역질환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게 총 규모가 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상 이상에 들어간 게 이제 폐암 치료제가 총 7억 3천만 달러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럼 총 규모로 보면 우리 돈으로 한 1.5천억 정도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회사에 나중에 1조 5천억이 현금으로 쌓인다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보면 마일스톤에 대한 그 매출이 조금씩 반영되기 때문에. 두 건 합친 게 벌써 2조 원이 넘군요. 그렇죠. 네. 1조 5천억이죠. 1조 5천억이고. 합친 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7천억과 8천억 정도니까 8천억? 우리나라 네. 돈으로 보면.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 규모 아닙니까? 라이센스 아웃 하는 회사들의 이 수익 구조를 알면 한미약품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미약품이 1조 5천억 정도의 현금이 나중에 유입이 되는데,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2분기 때 500억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폐암 치료제 그 로열티 계약분에 500억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요거 말고 로열티로 그러니까 마일스톤으로 받는 게 꾸준히 2021년 정도까지 계속 받을 겁니다. 계속 받을 건데, 예전에 이제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메디톡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차트를 같이 좀 보면서 한미약품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저는 절대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메디톡스라는 업체가 이제 보톡스를 판매하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2013년 9월 달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2013년 9월 달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라이센스 아웃 3억 6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네. 돈으로 보면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 현금으로 유입이 되는 건데, 자, 메디톡스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계약금을 받고 분기별로 지금 분할 인식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의 로열티를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받아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상승한 게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그 계약 공시가 나오고 나서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동 평균선은 다 붕괴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11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죠. 근데 다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메디톡스가 그 이후에 불과 1년 지나서 지금 48만 원인가요? 4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시기가 2013년도죠. 네, 2013년도 9월 네. 달인데, 그러면 이 라이센스 아웃이 실질적으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돈이 분기별로 나눠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임상이 진행될수록 돈은 계속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은 전고점 벗겨낸다고 좀 보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 1조 5천억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로열티에 대한, 그리고 임상 마일스톤에 대한 수치가 앞으로 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퀀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당뇨병 신약 3개를 묶어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미약품 회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 한번 하니까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들 라이센스 아웃 대부분 할 수 있을 만한 건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뭐 면역질환 치료제 했고 폐암 치료제 했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 3개 묶어서 하는 건데 그거 시장 컨센서스가 2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조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할 수 있는 계약 금액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나오면 한미약품은 정고점 뚫어내고 더 많이 간다고 좀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관점 자체를 아까도 메디톡스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평선이 무너진다고 회사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회사가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네. 한미약품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6조 이상은 충분히 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뭐 60만 원 이상 간다는 건데 메디톡스가 10만 원짜리가 지금 4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메디톡스는 사도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메디톡스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받고 있고 차세대 메디톡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매 로열티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받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사실 보톡스가 지금 쇼티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한미약품에 대한 관점을 약간 중기적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나 혹은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약간 좀 길게 보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석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 어떤 증거 가지고 오셨나요? 우선은 뭐 운영위원님께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은 뭐 계약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요. 우선은 이전에 그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있었을 때는 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100% 본인들의 소유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10년 그 동사가 분할하기 전 연구가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이제 이전에 했던 계약과 관련해서 한 수익의 한 30%를 한미사이언스의 이제 특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실적이 안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하고 나서 연구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매출이 100% 잡힐 거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퀀텀 프로젝트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기대가 되는 큰 프로젝트죠.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시장이 시장 규모가 한 240억 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GLP-1자고 하는 글로벌 이상을 완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하자마자 바로 코스피 대비해서 성장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에 주저했던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직은 기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강하다고 하면 특히 코스닥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내년 2분기까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의 대장주인 한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한 전고점을 뭐 벗길 수도 있고 못 벗길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전 고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석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 지난번에 한미약품이 한 것 중에서 둘이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예상되는 신약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건가요? 또 아니죠, 나눠 가지는 건가요? 네, 다 나눠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한미약품과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하기 전에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 하나의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신약을 개발한 상태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신약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배분은 6대4, 7대3 이러한 비율로 아마 나눠서 가져갈 거고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뭐 개발에 대한 어떤 뭐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정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공시가 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한미사이언스가 기여를 했고 한미약품이 기여를 했다 그거를 뭐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미약품이 7 정도를 가져가고요. 한미사이언스는 3 정도를 가져가는데 R&D 비용은 한미약품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사이언스가 3을 그대로 그러니까 비용 없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좀 장점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비용을 대면서 가져간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한미약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의 조사 때문에 주가가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었죠. 그때가 매수의 기회였군요. 그 기술 이전에 따른 실적 레벨업 추세, 이것을 앞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한미약품 석방 의견 주셨네요. 추가 상승폭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다소 달랐습니다. 자, 용의자 두 번째, 바로 위메이드인데요. 그의 알리바이는 2년 만에 흑자 전환 전망입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이었다. 2년 만에 흑자 전환, 가격 조정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간다. 이 알리바이 맞을까요? 네,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투스가 예전에 이제 서머너즈 워를 대박을 치면서 굉장한 상승폭을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조용합니다. 조용한 이유가, 통상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열혈 기전이 연간으로 보면 매출 한 100억 정도 한다고 하면,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한 100억 정도 기여를 한다고 하면, 요게 1분기 때 100억 하고 2분기 때 100억도 해주고 3분기 때 100억도 해주고, 이런 이익의 연속성이 과연 게임주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저도 증권사 예상 추정치가 2016년 예상 영업이익이 600억이길래 요거 600억이 왜 이렇게 나왔나 보니까 전민기적이 아니고 그 열혈전기에 어떻게 보면 연간 영업이익을 가장 잘 했을 당시에 규모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우선 깔고 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게, 게임은 한번 잘 되면 잘 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게임을 계속 할지, 유저들이 계속 할지에 대한 사이클이 짧죠. 그렇죠. 굉장히 짧아졌고, 그러한 연속성을 서머너즈 워 자체도 많이 못 보여줬습니다. 1년이 채 못 갔죠. 1년이 채 못 갔고, 계속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되면 계속 뒤처지는 구조가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고 그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2016년 600억 영업이 OP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PR 15배인데 PR 15배 2016년 나올 가능성이 사실 있나에 대한 의문이 저는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여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모바일 게임인 이제 몽환 서유나 이쪽에 지금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네. 굉장히 좀 게임 자체는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네. 이게 연속성이 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위험 종목으로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은 어떤 증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석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맞다, 주가의 하락폭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쪽에 우선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성에 우선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다음 카카오 지분 가치에 대해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투자 자산 가치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몽환서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론칭 후에 거의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1,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 2015년 2분기 결제액이 한 4천억 정도에 달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혈 전기가 8월 달에 이제 상용화 이후에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2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1위를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015년 2월 2분기에 그 일평균 매출이 한 30억대 중반 예상합니다. 근데 열혈전기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매출 발생을 리얼타임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실적에 긍정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5년 2분기까지는 이제 한 BEP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열혈 전기가 이제 2015년 3분기부터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MMORPG라는 게임 자체가 어떤 슈팅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저들의 그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격이 우선 강한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단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소수 게임의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게임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다. 그 점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위메이드 애널리스트 추정 의견치, 위메이드 목표 주가 계산치를 제 표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표만 보더라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는 좀 과하다고 보고요. 우선 낙폭이 가대돼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게임 성장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우선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열혈 전기에 이어서 몽환 서유까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들이 위메이드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2년 만에 흑자 전환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 인정한다라는 관점의 증거도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사이클이 계속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나 신뢰 이런 부분을 가지기에는 가시성이 부족한 특성을 갖고 있다. 게임 산업의 특성을 지적하는 수사관도 있었는데요. 중국과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가시성에 대한 부족 여기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메이드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세 번째 용의자 한국정보인증, 그의 알리바이는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 관련주 연일 급등한다. 상승 여력 남아있다. 네, 삼성페이 쪽에 뭐 인증, 보안, NFC 네. 네, 이런 쪽이 강세인데 네. 인증입니다. 이제 이 기업은 인증과 관련돼 있고요. 네. 뭐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한국정보인증이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삼성 SDS 한테 이제 그 피도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생체 인식 기술을 사왔었습니다. 사와서 그거를 이제 삼성페이와 같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스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사업 모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요거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끌지 않습니까? 그 끊을 때마다 건당 네. 수수료가 계속 쌓이는 구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네. 그게 정말 안정적으로 네네.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나이스정보통신 지금도 뭐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삼성페이의 이제 가장 최대 수혜주가 이제 한국정보인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페이 결제하면 할수록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회사가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이스 정보통신인가요? 네. 비슷한 구조로 지금 거의 삼성페이 똑같은 쪽. 구조라고 봐야죠. 네, 예. 똑같은 구조인데 삼성페이를 그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이 회사는 지급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디서 지금 뭐 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보시면 몇 번인가요? 인증 업체 서버를 가지고 있고 한국정보인증이 여기에 약간 속해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삼성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사는 건당 수수료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정보인증한테 건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페이를 쓸 때마다 카드사가 그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수수료를. 그렇게 되면 그 일부를 건당 10원이 채 안 된다고 하는 제 지인이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건당 10원이 채 안 되지만 이게 삼성페이가 네. 뭐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쓰듯이 삼성페이를 써야지 나이스와 그렇죠.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페이 지금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고 범용성이나 네, 저도 안 써봤는데 범용성이나 확장성이 정말 뭐 삼성이 뭐 세계 1위 기업인 만큼 세계 널리 퍼질 수 있는 페이 기술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정보인증이 그만큼 삼성페이가 커 나갈수록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나중에 찍어줄 수 있는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비싸다는 게 네네.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증거로 가지고 온 게 이제 한국정보인증은 실적주이기도 하지만 테마주 성격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다. 지금 그 2016년 예상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200억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200억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 5천억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페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이더라도 이 회사는 약간 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베이스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삼성페이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 2016년 예상 이 결제 건수가 한 156억 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한 1% 정도 쓴다고 하면 이 한국정보인증에 찍히는 순익 기여도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쓴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자체는 너무 비싸져 버렸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 뭐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좋아요. 좋은 회사니까 이런 테마가 있었고 성장성에 대가 목이 말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결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패러다임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테마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엮여 있고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단답금도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우선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수익을 오히려 오버슈팅을 즐기시는 거는 괜찮다 보여지지만 신규적으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범용 공인 서비스 업체죠. 그리고
등록 계획 기간인 RA라고 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이제 삼성페이와 결합을 하면서 지문인식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생체 인증 시장이 연평균 66% 성장 전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삼성 SDS와 제휴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테마적인 성격과 이슈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현 주가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4,5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공인인증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다우기술이랑 LG전자, 삼성 SDS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주주를 참석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선은 긍정적이고 향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고평가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45배 이상의 그 프리미엄을 받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R이 한 30배가 넘어가면 우선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되돌이켜 보시면은 에너지의 사용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 동양제철화학이었죠.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고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로 외유 성장이 가능하다 해서 고속정부상과 주가에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그게 실적으로 찍히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기대감으로 우선 1차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과 가격 조정은 거쳐지고 추후에 2, 3년 후에 다시 실적이 찍히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프리미엄과 그리고 주가의 재상승이 그때 안정적으로 좀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PER 밴드나 PBR을 본다고 해도 역사상 최고치를 모두 뚫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눈으로 보시더라도 좀 비이성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주주 구성 흥미롭네요. 정말 ICT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다우기술까지 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단기간에 한 달 동안 주가 9,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110% 주가 상승했는데요. 삼성페이가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만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 기업 아주 크게 성장할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신규 진입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관점에서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네요. 자,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영님 한미약품 석방하셨죠? 네, 저는 한미약품은 전반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55만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손절은 없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 과장님은 한미약품 위메이드 석방해 주셨는데요. 가격만 알아볼게요. 네, 위메이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부담스럽지 않다. 45,500원 정도 좀 조정이 있다면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짧게 43,000원 정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